자, 죄소시의 고양시는 주로 배주자죠. 배주자를 왜 썼습니까? 배주자. 우리가 잠배 있지 않습니까? 조상님께 잔을 올리시는 분이라고 해서 주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고조선 때 우리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차용해야지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유와 성부제, 전에 성유와 성부제에 관해서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표시 지족, 자, 시를 표하고 표시하고 족을 기록한 근문이 제전옥 사종선 성시 부부의 이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죠. 이 분이 오해씨예요. 늘상 얘기했죠. 오해씨는 순임금과 같이, 그러니까 순임금의 부계 쪽으로 보면 형님이 되지만 목의 쪽으로 보면 삼촌이 됩니다. 부비 족을 기록한 계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기록할 지자거든요. 지족 얘기라는 것은 안 이상. 그러면 목의 괴, 이 8자 근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변별하여 등이 통독 통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보고 그때 글자를 보고 이 글자가 왜 쓰였는가 볼 때는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뭐 그 글자를 보다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일반 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면서 그냥 몰라도 이제 보다 보면 그거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명물을 모록하면 왼쪽과 같다. 또 이와 유사한 목의준이라고 하죠. 목의준이라는 8자 근문이 있는데 역시 왼쪽과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정명 팔자가 있으니 다음에 언급하겠다. 자, 목의 괴. 자, 이 별표 2개 한 것은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목의 괴, 그 소 김천시 따님에게 서천에서 태어나신 정옥 고양시가 장가든 정비 칭시인 모개와 아들 성축, 그리고 성축의 정비인 불씨를 괴모신, 상자괴죠. 괴모신 신주다. 4300년 경만에도 이렇게 선조를 모신 기록이 명백하게 남겨져 전해져 오고 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이제 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간 틀리게, 그러니까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미 다 땅속에, 그러니까 청동기에 새겨져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선조들, 우리 선조들은 반만 년 전에 아주 멀거먼 옛날이죠. 그때 우리 역사도 모르고 헤맬 거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청동기는 잘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전해준 거죠. 왜 지금 나타납니까? 지금은 가을 시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이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지의 구역에는 목에는 2글자 해석 외에 주의 윗글자를 양수 봉주형, 이게 뭐죠? 2 손으로 주를 받든다는 얘기죠. 주의 아랫글자를 자집기형이라고 해석하고 또 목의 아랫글자를 을반문, 족형이라 해석하고 을 거꾸로 쓴 문자다 이런 얘기죠. 발의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래 해석하고 을부라고 읽음으로써 전 명물을 통독 통해할 수 없었다. 자, 이 동그라미죠. 이게 동그라미, 이게 제전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옥이라고 이렇게 다시 명명을 하긴 했죠. 자, 이분이 제전옥 고양시가 전설 속에는 옥황상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전옥 동그라미가 제전옥 늦은 시기에 시칭한 것은 앞서 여존명이 왕을 주자라고 불러. 주자는 누굽니까? 제국이죠. 이 자는 사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전옥 고양시의 사위, 그러니까 주자라고 불렀다는 고종 중에서 이미 확정적인 논증을 한 바 있다. 제전옥의 후세 자손 중에서 또 주로 조칭의 사모니가 있으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성유와 성부적 명문이 조주와
목의 괴와 목의 준, 명중의 준은 모두 제조록 한 사람의 시칭이 된다는 것은 다음이 두 가지 제거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 제조록이 배우자 모계의 개는 모계의 고족에 속한다는 족칭과 성표로 구규라는 개념이며 구규가 뭡니까? 자, 목수와 사용하는 컴퍼스죠. 이것은 뭐냐? 복희 여와도에 이게 지구이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을 삼아서 그 규칙대로 산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또 규문이란 규의 성원과 자, 소리의 근원과 뜻의 근원에서 나온다. 자, 규문, 잘못이면 죄를 따져 물음. 근데 또 우리가 규는 할 때 규방할 때 또 규수방, 요새 목재 이름도 규수방이라는 것도 있죠. 규방인 것은 집에서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죠. 자, 고조선 때 그 쓰던 문자를 우리는 그대로 써요. 그것을 보고, 고조선 시대가 바로 우리와 바로 연관이 되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자 모계의 족칭은 시칭이 되는데, 여기서 성자, 얘기상에 조주 밑에 있는 부계의 개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다. 이 부계가 모계 얘기상의 투여 차례는 조모계의 아들이 되며, 이 부계가 대부일계시죠. 성축이라는 분이에요. 이런 측면 외에 바꾸고 말하면 모계와 제조령의 아들은 계란 모계의 족칭을 성씨로 삼았으며, 성씨는 자, 이 깃대에다가 이 깃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에 그 윗대인 염제 아니 신농시 그 분의 표대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축이다. 그래야 이 개가 다시 아들을 낳자 아들이 지금 불을 따라 또 그릇 안에 또 이제 잡고 있죠. 로 지어졌는데 성씨를 선조로 봉사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성축의 그 밑으로 성이라는 씨가 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성씨는 저는 고양시에 바로 장손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성씨들이 대부분 보면은 점잖아요. 자, 시칭이 모의 성씨를 따랐는가 또는 부의 족씨를 따랐는가는 변화를 근거로 왕실이 변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모계가 성할 때 또 부계가 또 성할 때 그때 성을 삼았다는 얘기도 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의 족성을 따라 부계라고 불렀다면 이는 왕실의 모족인 때고 왕실이 모족인 때예요. 부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할 때 개는 개집. 그래서 개씨 집안의 개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라는 개집안은 그렇게 굉장히 고조선 때 아주 귀한 말이었어요. 귀한 집안을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조선시대 때 머슴과 개집총, 그러니까 노비로 부르는 지칭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이 조선 이조는 우리의 그 엄청난 역사 사실에 그것을 말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그 짓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좌익 빨갱이들 하고 있습니다. 말을 비틀어요. 원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입 빠르게 말만 하면서 말과 다르게 행동을 하죠. 언행일치가 한마디로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왕실이 모족인 때이고 부의 시칭을 따라 족실을 부르며 왕실이 부족인 때로 이들은 모두 왕족을 존중했던 표현이다. 따라서 모계라고 쓴 그릇은 제국이 왕위를 승계한 이후에 제정국 손자 때 속한 이 만든 제조 얘기이며 제사 지낼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쓴 얘기이며 이 성자 기는 제정국 시기에 만들어진 명시 얘기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 5번은 십자가 같은 거죠. 이 괴의 상형체이다. 주씨 부부와 그 아들 부부가 모두 괴 안에 있음은 이들은 벌써 선조가 되어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조주와 주가 같은 사람이고 부계와 성축이죠. 그러니까 부계. 그래서 그 칼에 대부일계가 있습니다. 대부일계시는 앞에 나온 대부일계는
성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도 대부일개라고 썼는데 그 부는 구축이죠. 두 번째 아들. 이 같은 사람이라는 상수한 두 가지 논점 외에 논증이다. 이 상황이 두 가지 논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북의 시칭에 에서 이야기해보자. 성을 해석한다. 자, 우리가 성자는 아까 깃대, 깃발이 있고, 이거죠. 요것을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한번 또 어떻게 근문신고에 쓰여져 있는 걸 잘 보겠습니다. 괴와 준이 두 명물을 대비해 보면, 자, 두 개가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볼 수가 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세 분과 결합해 하나가 될 글자로 각기 나누어 쓴다면, 이 깃대잖아. 깃대를 잡고 있는 건 이제 저는 고양시를 말하고, 이 깃대 하나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전혀 고양시고, 깃대는 바로, 염제, 신농시 그분을 가리키죠. 자, 9번과 10, 그러니까, 사람인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로 나눠지는데, 깃발이죠. 깃발고 사람인자 세자로, 이것은 뭐뭇이 변필로 주시조의 가지가 번창한 것을 나타낸다. 이거는 변체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시 변하여 이렇게 쓰는 것은 이후에 진화된 것이다. 좀 점차적으로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다. 이게 정말 연화라고 말하는데 연화란 말은 우리말을 안 씁니다. 근데 진화란 말로 바꿀까 이렇게 했는데 진화란 말도 여기서 진화는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건데 연화된 것은 점차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말은 우리말을 안 쓰죠. 된 것이다. 글자의 형태로 볼 때 이는 분명히 봉우 위에 깃발을 세운 것으로 본시적 불악이 군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교역이 진행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약탈을 하고 같은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을 보는 군대들이 주의를 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시적 불악의 군비에 의해서 군비로 보호되는 교역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성시성이란 소리의 근원과 뜻의 근원이 나온다. 이 족자죠. 이 족은 주자 족이 규본을 가지고 있다는 상현체이다. 옛날 주와 축은 같은 자로 황제의 후손을 축에 봉했다. 라는 축이다. 따라서 봉우 위에 깃발을 세운 것은 또 제사나 기도드리는 장소라는 개념도 된다. 축은 북의 시족의 조를 주라고 부르는 데서 나온 음표이며 성은 자연히 모계의 족시에 속하는 음보이다. 이러한 해석이 오는 것일까? 한 사마의 사기 초세가에 초의 선조는 제전의 고향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런데 근문을 공부하다 보면 전의 고향시는 그 초나라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초나라 쪽에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그분이 이제 왕위를 다 하시고 이제 호남성으로 이제 내려가셨을 때 그때 대화 주씨와 그 성숙 그러니까 제전옥의 마다진 성축을 같이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근문신고를 보면 초나라는 성축은 초나라의 시조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성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칭을 나왔다. 칭이란 것은 칭은 성자하고 자 우리가 이제 왜 일을 성자하고 뭐 고를 칭이죠. 그러니까 저울칭. 그러니까 저울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떤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자와 이룰 성자가 같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기록이 있다. 칭과 성은 옛날 서로 통했는데 동이존 중에서 제지칭 가래 작희존이라는 명문이 있어. 자, 근데 요거 칭자가 아까 이게 칭시할 때도 근데 인자가 그러니까 요 칭자는 이 자판에 없더라고요. 자판에도 없고 사전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인자 빠지고 해서 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시할 때 요 칭을 쓰죠. 아까 그 위에 있는 칭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칭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같은 자라는 좌증이 된다. 칭과 칭은 옛날과 오늘의 글자로 설문 단주에 지금 모두 칭을 쓴다. 이건 일컬을 칭자 되죠. 칭을 쓰이게 되자 칭이나 칭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온다. 이상은 괴와 존이 두 명문이
조주와 모기의 아들이 확실히 성축이란 두 글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좌전에 옛날 고양시가 제자 8인이 있었는데 창여 퇴계 일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명문상에는 모일급에서 4명, 자일급에서 2명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2명은 그 8명 중에서 6분만 기록이 되어 있고 2분은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창에는 응답 근무 성취 구전되어 온 기음자이다. 또한 기원전 500년 경의 기록으로 방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조선 그때 문자로 전해지는 어떤 역사적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해야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남조선에 쓰는 이 말이 들어가야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고조선은 바로 우리 직계조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오제 봉기가 이제 고조선 봉기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제 봉기가 사기 맨 앞에 나오는 사마천에서 사기 맨 앞에 오제 봉기가 있는데 오제 봉기가 고조선 봉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조선 봉기인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왜곡을 시켰나? 그건 누차 얘기했죠. 이제 비틀어진 게 바로 잡혀집니다. 자, 역사가 바로 잡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상이 다 바로 잡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매듭을 풀 때 맨 끝 앞에를 풀면 다 풀립니다. 그처럼 이제 거기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시작. 역사란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런 시기부터 역사 시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istory, 그의 이야기, history. 그가 누굽니까? 염제신농시입니다. 자, 그것도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그것이 왜 히스토리인가? 스토리긴 스토리인데 희가 누구냐? 염제신농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서양에 맞춰서 동서양의 문화가 염제신농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는 별다른 문화가 아니고 우리 문화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리랑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여튼 요새 이렇게 아리랑 안 하니 원래 그 아리랑 노래에 여러 가지 지방마다 아리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랑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우리 선조들이 고조선 곡불을 떠나면서 고조선 수도인 곡불을 떠나면서 그 한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심리가 될 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아리랑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버리면 심리도 묶어서 발표는 한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답을 다 나왔죠. 우리 뿌리 역사를 알아야지 태울주의 기운이 제대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산 선생을 따르시고 공부하는 분들, 당군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제는 문자로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역사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이 태울주를 해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이 오겠지만 이런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고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귀와 눈이 먼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 역사의 문이 닫히면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으면 절대 못 봅니다. 뭔 개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뭐가 다 됐습니다. 이제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태울 줄 아세요. 홈지음시 태어전 사원군 홈리치아도레 홈냠리 사파 이걸 꼭 하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몸이 어떤 일 그건 자기의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푸느냐 자기 스스로 풀어내야 됩니다. 못 풀겠다 여기 오세요. 풀어드립니다.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풀 수 있게끔 같이 서로 그 업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요. 왜 내가 터닝 포인트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터닝 포인트란 자체가 전환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여름 시대에서 가을 시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선천적인 관점, 지난 어떤 종교성에 빠져가지고, 난 예수가 최고야. 난 부처가 최고야. 이거 붙잡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깨야 돼요. 자, 우리가 불행해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받아들이면 불행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불행인지 모르고 불행한 것을 찾아가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불행이 아닌 행복을 찾아야 돼. 물론 행복은 못 찾겠지만은, 행복을 찾을 길이 없지만은, 불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바르게 알 때, 바른 기운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건 시와 때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름엔 여름 옷을 입고, 가을엔 가을 옷을 입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물 먹을 때 물 먹어야 돼요. 밥만 먹고도 살 수 없고, 물만 먹어도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음양조화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자, 음양을 분리하면, 마음과 물질을 분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같이 보는 눈이 열릴 때, 이제 실제적으로 몸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될 때 모든 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마음과 물질을 분리한 것은 분리된 대상을 구분하는 기계론적 체계로 우주에 대한 관점으로 이끌었는데, 자, 이부분적이죠. 자, 이부분적 사고는 굉장히,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은 물질. 마음 것은 마음 쪽으로 가고 물질은 물질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세상적 괴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신이 주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죠. 이는 교대로 차례로 기본적인 물질적인 빌딩 블록으로 축소되었으며 각각 다른 블록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들은 빌딩 블록의 특성과 상호작용은 모든 자연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자, 빌딩 블록을 세우다 라고 말해서 이게 해석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게 해석을 따로 했습니다. 빌딩 블록은, 자, 모든 개체는 따로따로 존재하며 서로 보완하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곳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몸에, 자, 지금 현대의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으면 그냥 간을 안 좋은 부분 도려내고 또 이식을 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간이 안 좋게 된 것은 뭡니까? 이게 수생목이 되는데 방광과 신장 기운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화가
그러니까 심장하고 이제 몸의 우주를 돌리는 어떤 주체는 수화 기운인데 수화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 기운을 온전하게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간암이 있는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방광과 신장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간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선 신장과 방광을 튼튼히 하게끔 하는 기혈을 조정해주면 간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것을 이 한의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보지를 않죠. 자, 이런 관점은 근대 서양 의학에서 또 행정관리나 경제 원리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런 관념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 병영성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그것을 바꾸면 되는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정신적인 것은 한번 베껴버리면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이 사고 체계가 그렇게 형성되면, 한번 형성되면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기계론적 사고는 이미 생태적 관점으로 과학을 해석하고 있지만 생태적 관점이 뭡니까? 이 몸을 하나가 잘못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 부분이 잘한 게 전체적인 몸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서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병은 혈관만 튼튼히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뚫어주는가? 자, 대체적으로 저기 차를 재배하는 곳, 녹차죠. 지금 제가 말하는 녹차를 자주 마시는 곳에 보면 사람들이 생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나쁜 건 조금 빼내죠. 자, 커피는 카페인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근데 차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그 카페인은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다 빼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카페인하고 차에 있는 카페인은 또 틀립니다. 차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많죠. 차를 마시면서 모든 기혈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으로도 뚫을 수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둔다. 약기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른 곳이 상하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미 행정관리와 경제로서 이미 설정해 놓은 그 관념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한번 굳어진 사고체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종교상이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가 지금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기서 미스란교도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의 가장 참혹한 전쟁은 뭐였습니까?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어디죠? 마태복음에 있나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잠깐 안 찾았는데 내가 사람한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어머니와 며느리를 싸움 붙이게 왔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은 싸움을 붙인다는 얘기 뭐냐면 싸움을 해야지 크니까 인류를 발전시켜서 내가 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교를 들고 간 나라들은 전부 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구교를 갖고 간 사람들은 남미라든지 이런 데 발전이 지체가 되잖아요. 자, 이것을 기독교의 어떤 본질 자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발전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발전이 계속 되느냐? 아니에요. 어떠한 주제면 딱 끊어집니다. 자, 끊어질 자리죠, 지금. 끊어질 자리인데, 기독교를 붙잡고 있다?
불교를 붙잡고 있다? 이거는 끝난 거죠, 이제. 이제 떨쳐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교, 내 자신이 몸속으로, 내 자신이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서 뭘 해야 되느냐?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인이다. 이것을 잘 보세요. 이미 정해진 바예요. 그러니까 훔치를 한번 해보세요. 옛 성인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그것을 해석한 후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뻥튀기 하든지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만 전에 나타난 고조선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그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훔치인가 신동시를 찾는 도순이라 이런 말 자체가 지금은 뿔도 들어가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 찾는 공부를 하고 뿌리 찾는 주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은 보세요. 이 목에서 까딱까딱해요. 이 밑에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나 H음이 들어가는 것은 훔하면 이 단전을 울립니다. 이제 사람은 단전을 울리고 단전을 기운에 돋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 이런 H음을 호 해보세요. 그러면 단전을 울려요. 단전을 단단히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단전이 단단해지면은 앞으로 어떤 기운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서 때때로 영어도 해보시고 영어를 하는 것보다 훔이란 말을 많이 해보세요. 훔치를 해보세요. 뱃속에 울릴 때, 단전 울릴 때 단전을 단단하게 하는 어떤 공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데카르타 철학의 관점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좀 더 확장되었는데 이는 분리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기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면 그건 빼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근대 의학들이 현대 의학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 부분에서 치료를 해야 되죠.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머리가 아픈 것은 오장육부의 병이 생겨서 아픈 겁니다. 오장육부의 혈맥은 혈자리는 손에도 발에도 또 얼굴에도 머리에도 다 있습니다. 그 혈자리를 찾아서 자극을 해주십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이제 가면 쉴 때 머리에 이 손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톡톡 쳐보세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온몸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오장육부가 다 살아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탁법이라고 그래요. 발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서 치는 버릇을 그냥 하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왔는데, 근데 이 분이 딱 보니까 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가 아주 단단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아침, 저녁으로 맨날 이렇게 톡톡 치고 있다고 한다고 하시면 그래서 그게 조탁법인데 그러니까 새가 쪼듯이 하는 법이니까 이름 붙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온몸에 기혈이 다시 생성이 잘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건강상의 몸을 만드는 거에서 여기 오지 않아도 그냥 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와 같은 기계론적 개념은 과학적 대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었고 우리 생활 많은 면에 막대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근대 이후 이 생활상 그러니까
18세기 또는 16세기, 7세기 이때 이유는 뭐냐? 근대 과학이 시점으로 통해가지고 모든 사상과 생활 자체가 패턴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근거를 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그 물질에 먼저 근거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잡느냐, 몸을 먼저, 물질을 먼저 잡느냐, 다 같이 잡아야 돼요. 자, 이제 물질이 완성되면은 정신도 개벽을 해야 됩니다. 정신 개벽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암만 변해도 변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면서 몸이 좋아진 겁니다. 만약 그냥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좋아져 이렇게 단순히 알게 되면은 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다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훈련시키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오시는 분, 맨 처음에는 맨 할머니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얼굴이 50대 초반으로 나이가 확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막힌 기혈만 뚫어줘도 굉장히 젊어집니다. 어떻게 제가 그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가는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학문과 정보 관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야를 이끌었으며 왜? 계속 세분화됐잖아요. 세분화되면 여기서 통합해가지고 다시 또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죠. 자, 알려진 분열로 계속 이끌었으며 계속 세분화되었던 것을 말함. 마치 자연이 나눠진 부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처럼 자연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이익단체에 착취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 흔히 산에 오른다 그러면 산에 그냥 올라서 산의 하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정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산에 그게 정복한 겁니까? 근데 자연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로우면은 모든 것이 착취를 발굴하고 고갈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기 오염되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려고 이게 요동치고 자, 지구 자체도 하나의 유기체예요. 내 몸이 아프면 꿈틀거립니다. 이제 지금 완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그 꿈틀거리는 그 움직임이 바로 사람 마음속에 투영이 돼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병을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더 나쁜 새끼가 아니라 이때까지 해온 행동이 그래 해왔기 때문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누구라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고 또 그렇게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뒤집어진다.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져. 그럼 난 제 3자 입장에서 아니죠. 내 자신도 뒤집어지죠. 어떻게 뒤집어지냐. 자, 이 오정일법 뒤틀립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가을 기운을 담지 않은 인간들은 다 내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내장이. 왜? 환골이 안 되기 때문에요. 환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환골. 자, 골과 장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터질 수밖에 없죠. 자, 거짓말 많이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이 환골을 할 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집니다. 내장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뒤통수가 뒤꿈치, 발 뒤꿈치가 뒤통수에 닿아져도 휘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끔찍한 상황은 그 자신이 죽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옆에 살아있는 사람에도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거죠. 야, 옆에 사람이 확 휘어가지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몸을 바꾸세요. 뭐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대로 하시면 바꿔집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저기 볼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몸 되게 사렸어요. 왜? 제 몸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련을 시켜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몸이 스스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에 대한 착취는 여자에 대한 착취와 구조를 맞추었으며 여자는 한간 모든 세대에 걸쳐 자연과 동일시되었다. 여자는 하나의 착취 대상이다. 그 여자를 한번 하면 뭐냐, 역치를 여자를 정복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근대 사고의 그런 물질적인 사고의 팽배한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이제 그런 사고를 여자에 대한 생각, 자연과 동일시, 자연은 착취하는 거다. 여자는 착취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인간은 앞 세상에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었고 엄마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엄마의 그림. 자, 대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뭡니까? 우리 모국어가 뭐예요? 모국어가 mother tongue예요. nature language. 자, mother tongue예요. 엄마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여자가 특수하는 그런 시간대에 들어섰습니다. 여자를 괄시하고 하면은 그런 습을 가진 인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제 바꿔줘야 돼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 행세를 못해요.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면 돼요. 그러면 여자를 그 말에 응해줍니다. 내 주장하는 것보다 여자가 여자의 말에 순 것이 자다가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애들 엄마하고 살면서 경험했던 사실들입니다. 내 주장은 꼭 다쳤습니다. 그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그 다음에 내용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너무 양이 많아지겠더라고요. 양이 많아지죠. 오늘 여기까지